지난 계산에서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QLD를 매수했을 때 총원금 1억 2천만원이 약 6억 818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한 번에 전부 매도하면 6억 818만원이 모두 내 돈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약 1억 685만원입니다. 세금을 내고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5억 133만원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QLD를 매도하는 순간 세금 1억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 직후 증권 계좌에는 거의 6억 원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에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이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해 부동산 계약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면 다음에 세금 납부 시점에 현금 1억 원을 다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국외 주식은 확정 신고로 종결됩니다. 오늘은 QLD 계좌가 6억 원이 됐을 때 정확히 무엇에 세금이 붙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2년으로 나누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배우자 증여는 지금도 가능한 방법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평가 금액은 약 6억 818만원입니다. 투자한 원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은 약 4억 8,818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첫 번째로 오해합니다. 6억 818만원 전체의 22%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필요 경비를 뺀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수익 4억 8,818만원에서 연간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약 4억 8,568만원입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1억 685만원입니다. 평가금액 6억 818만원에서 세금을 빼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5억 133만원입니다. 국외 주식은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며 일반적인 해외 상장 주식과 ETF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매도를 나눠서 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까요? 여기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6억 818만원을 올해 한 번에 매도하면 세금은 약 1억 685만원입니다. 이 물량을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절반씩 2년에 걸쳐 매도해 보겠습니다. 각 해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세금은 약 1억 6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년으로 나눴는데 줄어드는 세금은 약 55만원입니다. 5년에 나눠 매도하면 총 세금은 약 1억 465만원입니다. 한 번에 매도했을 때보다 약 220만원 줄어듭니다. 10년에 걸쳐 똑같이 나눠 매도해도 총 세금은 약 1억 190만원입니다. 절감되는 금액은 약 495만원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수익이 커졌다고 계속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외 주식에는 동일한 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매도 기간을 나누는 효과는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이유만으로 QLD를 10년 동안 억지로 나눠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QLD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아낀 세금보다 계좌 손실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분할 매도보다 훨씬 효과가 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QLD에서 실현된 수익이 4억 8,818만원인데 다른 해외 주식에서 3천만원의 손실을 확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손익을 합산하면 순이익은 약 4억 5,818만원이 됩니다. 이때 예상 세금은 약 1억 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실 3천만원을 같은 해에 확정하면서 세금이 약 660만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2년에 나눠 팔아서 줄어드는 55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좋은 종목을 억지로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정리할 생각이었던 손실 종목이 있다면 QLD 매도와 같은 연도에 손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과세 연도에 국내외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변수가 나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의 달러 가격이 똑같아도 매수할 때보다 매도할 때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면 원화 기준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격으로는 수익이 났지만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매수와 매도 시점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앱에 표시된 달러 수익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배우자 증여는 어떨까요? 배우자에게는 과거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6억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이 크게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서 증여 당시 가격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1년 안에 매도하면 원래 투자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오늘 증여하고 다음 달 매도에 세금을 없애는 방식은 막힌 것입니다.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증여 후 1년을 넘겨 보유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1년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한 주식과 매도 대금은 실제로 배우자의 재산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만 옮겼다가 매도 대금을 곧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려면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 증여일의 평가금액, 신고 여부, 1년 보유기간과 자금의 실제 소유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 원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QLD 계좌가 6억 원이 된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 금액에 도달했다고 전량 매도부터 하면 안 됩니다. 집을 사거나 은퇴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정확히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6억 원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억 원만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 1억 2천만 원만 인출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세금 없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도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둘째, 매도하기 전에 모든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예상 양도손익을 합쳐야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QLD로 큰 수익이 발생했고 다른 증권사에서 SOXL이나 개별 주식 손실이 발생했다면 계좌별 숫자가 아니라 전체 실현 손익을 봐야 합니다. 셋째, 매도 금액이 아니라 실현 이익의 약 22%를 세금 계좌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6억 818만 원을 매도한 뒤 최소 1억 685만 원은 처음부터 없는 돈처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매도 시점을 연말에 결정한다면 같은 해의 손실 종목과 환율, 다른 증권사의 실현 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나 대규모 매도처럼 금액이 수억 원이라면 매도 버튼을 누른 뒤가 아니라 누르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계산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QLD 평가 금액은 약 6억 818만 원입니다. 투자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양도 차익은 약 4억 8,818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뒤 예상되는 세금은 약 1억 685만 원입니다. 세후로 실제 남는 금액은 약 5억 133만 원입니다. 2년에 나눠 매도해도 절감되는 세금은 약 55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해에 해외 주식 손실 3천만 원을 함께 확정하면 세금은 약 660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여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증여 후 1년 보유 규정과 실제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LD로 6억 원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6억 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순서로 꺼낼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계좌의 목표 금액만 정하고 매도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수익은 크게 나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QLD 계좌가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한 번에 매도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금액만 나눠서 매도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목표 금액과 매도 기준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